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 폭동이 이렇게 모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도심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에선 헌재를 파괴시키자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재판관을 호명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외침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세해 헌재 흔들기에 동참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주도로 열린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론을 검증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좌파 쪽에 속한 재판관들이 이 영상 트는 걸 거부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 발언은 점점 과격해지더니 파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 헌법에 명시된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를 좌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급기야 재판관 한 명 한 명을 공격합니다. 운영배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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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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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선중진 윤상현 의원은 단상에 올라 전 목사에게 90도 고개를 숙인 뒤 근거 없이 헌재와 수사기관들을 비난합니다. 민주당의 겁박에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극우 진영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공세를 퍼붓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재호, 이만희, 권영진, 이인선 의원 등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탄핵이 확실시되자 결론에 불복하기 위해 미리부터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습니다. 직접 집회에 나서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헌재 흔들기에 동참하면서 의원들의 극우 집회 참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거라고 또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로 관세 대상국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한국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의 안정에도 집권 1기 때처럼 전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And to that end, we also remain committed to the effort I began in my first term to ensure safe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를 두고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헌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트럼프 입에서 비핵화란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 2기도 한반도 비핵화란 1기 때 목표에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며 유화적 손짓을 잊지 않았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예상했던 대로 관세도 의제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다음 주 초 관련 회의를 거쳐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so that we're treated evenly with other countries. We don't want any more or any less.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맞대응 전략으로 트럼프는 유일하고 공평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산을 대부분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8번째 적자국이다 보니 추가 관세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트럼프 화법과 행동까지 미리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하고 1조 달러의 투자까지 약속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이런 일방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사랑한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외교 경험이 적어 일본 내 우려가 컸던 이시바 총리는 농담을 던지며 기자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個性強烈で恐ろしい方だという印象が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実際にお目にかかると本当に誠実な合衆国とそして世界に対する強い使命感を持たれた方だということを政治全く抜きで。 그러나 회담 결과는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였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결국 미국 뜻대로 인수가 아닌 투자로 결론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를 지적하자 일본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대량 수입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역대 최대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일본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능숙하게 대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흡족해 했습니다. 家庭のご質問にはお答えをいたしかねますというのが日本の大体定番の国会答弁でございます。 That's a very good answer. 트럼프와 이시바,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 극명하게 드러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상호 관세가 과연 일본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범행을 일삼은 일명 목사방의 총책 33살 김노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총 234명이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미성년자인데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조주빈의 이른바 박사방 사건 피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타고 있던 한 남성을 제압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범행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33살 김노관으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총 1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오늘 공개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결성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그 아래 집사와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계급을 나눠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만들어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이나 연예인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생각이 있냐며 성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였고 가입 조건으로 이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보한 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게 하거나 알몸으로 무릎 꿇고 반성문을 읽게 시키는 등 가학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구, 만족, 이해에 뚜렷한 동기나 이런 가혹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은 단지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234명에 달하는데 이 중 10대가 159명으로 68%에 이릅니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김 씨의 신상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광지 개발 언급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했던 북한 동해안 해변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소개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 김세로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핫산과 북한 두만강역을 잇는 전기열차. 여행객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탑승합니다. 4인용 객실과 침대 칸이라고 써붙인 열차의 모습도 보입니다. 작년 초 러시아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 이후 1년간 북한을 오간 러시아인은 약 6천 명. 이 중 관광객은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관광객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오가는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북한의 민간 교류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다소 소원해진 북한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북한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편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미국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늘 하나의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에 개발 가능한 해안선이 많다며 일기 때와 비슷하게 부동산 개발을 언급하는 식으로 대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단 초강경 대응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노동신문에 원산 갈마 해안 인근이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선전하는 기사를 실으며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초강경 대미 전략에 대한 시위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 이것을 확인하고 제고시키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제안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